여러분은 매일 드시는 밥에 무엇을 넣고 계신가요? 흰쌀밥만 드시는 분도 계시고 현미나 보리 같은 잡곡을 넣어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료들이 밥을 보약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영양만 더하는 게 아니라 밥맛까지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특별한 재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밥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7가지 비밀 재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재료들은 각각 독특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재료들이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넣어 드시는 그 잡곡들이 자칫 잘못하면 간암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극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 때문인데요. 이 독소는 한번 생기면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밥을 뜨겁게 지어도 압력밥솥으로 조리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플라톡신을 가장 위험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B형 간염 환자분들의 경우 아플라톡신에 노출되면 간암 위험이 무려 60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위험을 피하면서도 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밥에 넣으면 우리 몸을 살리는 첫 번째 보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황가루인데요. 카레의 주원료로 알려진 이 황금빛 가루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 염증을 잡아주는 천연 소방관 역할을 하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만성 염증으로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특효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밥을 지을 때 쌀 2컵 기준으로 티스푼 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은은한 황금빛 밥이 완성되는데요. 이 밥은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울 뿐 아니라 항산화 효과까지 뛰어나서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인도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하니 그 효능은 이미 역사가 증명한 셈이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재료는 다소 의외일 수 있는데 바로 소주입니다. 밥에 술을 넣는다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비법이라고 하네요. 소주를 아주 소량, 그러니까 밥 2인분 기준으로 티스푼 하나 정도만 넣어주면 밥알이 더욱 탱글탱글해지고 윤기가 흐르게 됩니다. 알코올은 조리 과정에서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대신 밥에서 은은한 향이 나면서 훨씬 고급스러운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쌀로 밥을 지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마치 갓 도정한 쌀로 지은 것처럼 맛있어진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하겠죠. 다만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재료는 식초와 오일인데 이 두 가지는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식초는 밥알을 하나하나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초밥을 만들 때 식초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쌀 2컵에 식초 1스푼만 넣어주면 밥이 서로 달라붙지 않고 고슬고슬해지죠. 게다가 식초의 산성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과까지 있다니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넣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기름이 밥알을 코팅해주면서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포만감은 오래 지속시켜주는 거죠. 실제로 지중해 지역에서는 밥에 올리브유를 넣어 먹는 것이 일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기름을 넣어 비빔밥을 만들듯이 밥을 지을 때부터 기름을 살짝 넣어주면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밥이 완성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료는 다시마와 월계수잎입니다. 다시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재료인데요. 밥을 지을 때 손가락 크기만 한 다시마 한 조각을 넣어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면서 밥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우리 몸속 나트륨과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오드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죠. 월계수 잎은 서양에서 주로 사용하는 허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잎 한두 장만 넣어주면 은은한 허브 향이 배어나오면서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듯한 특별한 밥이 완성되는데요. 월계수 잎에는 항균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여름철 밥이 쉽게 상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7번째 재료는 차입니다. 녹차나 보이차, 우롱차 같은 차를 우려낸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밥에서 은은한 차 향이 나면서 구수하고 깔끔한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녹차로 지은 밥은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밥에 스며들어 항암 효과와 노화 방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오차즈케라는 요리가 바로 이런 원리를 활용한 것인데요. 우리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즐겨 마시는 차가 있다면 진하게 우려낸 물로 밥을 지어보세요. 향긋한 차 향과 함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랍니다. 다만 너무 진한 차를 사용하면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 적당한 농도로 우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밥에 넣으면 좋은 재료들은 우리 몸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건강밥도 잡곡 보관을 잘못하면 치명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조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플라톡신은 주로 잡곡이나 견과류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름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더욱 위험한데요. 현미, 보리, 수수, 기장 같은 잡곡들은 껍질이 있어서 수분을 쉽게 흡수하고 그만큼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곰팡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이미 아플라톡신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잡곡 중 일부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오염된 잡곡을 계속 섭취하면 간 손상이 누적되어 결국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잡곡을 보관할 때는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반대로 잡곡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조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에 참깨를 뿌려 먹으면 현미의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참깨가 보충해주면서 완벽한 단백질 조합이 완성됩니다. 보리밥에는 된장찌개가 최고의 파트너인데요. 보리의 식이섬유와 된장의 유산균이 만나면 장 건강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또한 잡곡밥을 먹을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김치나 나물 반찬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잡곡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비타민C가 도와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올바른 조합으로 먹으면 잡곡의 영양소를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잡곡 보관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잡곡은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2주에서 한 달 정도 먹을 분량만 소량씩 구매하세요. 둘째, 구매한 잡곡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온도는 15도 이하, 습도는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셋째, 잡곡을 보관할 때는 수치나 실리카겔 같은 습기 제거제를 함께 넣어두면 좋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잡곡 상태를 확인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했거나 뭉쳐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즉시 버리세요. 건강을 잃는 것보다 잡곡 몇 킬로그램을 버리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자가진단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에 보관 중인 잡곡을 꺼내서 한번 살펴보세요. 냄새를 맡았을 때 곰팡이 냄새나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잡곡을 손으로 비벼봤을 때 가루가 많이 떨어지거나 끈적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역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잡곡 색깔이 원래보다 어두워지거나 부분적으로 변색된 곳이 있다면 즉시 폐기하세요.
또한 보관 용기 안쪽에 물방울이 맺혀 있거나 습기가 차 있다면 그 잡곡은 이미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징후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는 것이 답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밥에 넣으면 좋은 7가지 재료는 강황가루, 소주, 식초, 오일, 다시마, 월계수 잎, 그리고 차입니다. 이 재료들은 각각 항염, 항산화, 혈당 조절, 미네랄 보충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잡곡 자체가 아플라톡신에 오염되어 있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잡곡은 반드시 소량씩 구매하고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며 의심스러운 징후가 보이면 즉시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한 끼 드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